으로 위, 아래, 오른쪽, 왼쪽. 그렇다면 정교하기로는 뭐가 제일 정교했을까요? 설명할 때 정교하기로는 동서남북, 위아래, 오른쪽, 왼쪽, 그리고 시계. 뭐가 제일 정교했을 것 같아요? 시계가 좀 더 정교했을 것 같죠? 왜냐면 1시 방향, 2시 방향, 3시 방향 더 많은 방향을 설명을 하기가 좋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구체적일수록 얘기할 때 상대방이 더 잘 알아듣는다는 점이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번에 또 질문했나요 혹시? 질문한 팁 있어요? 잘 못 알아들었을 때 질문한 팁 없었죠? 나 이번에 질문하지 말란 말 안 했는데. 그쵸? 질문하지 말란 말 안 했는데 질문 아무도 안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규칙이 바뀐 거를 빨리빨리 인지를 잘 못해요. 규칙이 바뀌는 걸 인지를 잘 못합니다. 실제로도. 규칙은 이건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는 건 지키는 것이지만 규칙이 이렇게 바뀌어서 질문하지 마세요라고 굳이 언급을 안 하면 한번 물어볼 만도 해요. 질문하면 안 돼요? 그쵸? 질문할 만도 한데 안 하고 그래요. 우리가 요거를 할 때 중요한 건 서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서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기본인데, 중요한 건 내가 명확하게 표현하지도 않고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할 때요,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저는 이제 팀 프로젝트를 안 시킨다고 얘기했어요. 그쵸? 그 이유는 나도 그렇게 경험 많이 해봤으니까. 우리도 학교 다닐 때 팀 프로젝트 시키잖아요? 그러면 항상 한 명이 했다고 했죠? 우리 팀은 꼭 내가 했어. 그래갖고 항상 힘든 거야. 근데 일의 규모는 6명이 할 수 있는 일의 규모를 줬을 거 아닙니까? 항상.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 일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것과 관련해서 팀원들한테 뭐를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지시를 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업무를 어떤 식으로 분담할지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분담을 했다면 분담한 결과를 받아내서 못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도 부과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는 세상은요, 작은 소규모 팀 프로젝트들로 이루어져 있을 거예요. 앞으로 계속 하는 일들은요, 작은 팀 프로젝트의 규모들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언제까지 이 팀 프로젝트를 할 때 나 혼자 하기 때문에 안 할래가 갈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나 그럴 수 있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일을 떠넘기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냥 무임승차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내가 참고 혼자 다 하면 그거 뭐 돼요? 호구되죠, 호구. 근데 같이 돈을 버는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되게 냉정함과 그리고 이런 것들 같이 공존합니다. 세상은 되게 재밌어요. 있을 필요 없는 사람이 그 팀에 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말 그대로 그냥 편승해서 올라타는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태되거나 자연스럽게 배제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쵸? 자연스럽게 배제가 돼요. 근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비난한다고 그 일이 해결되나요? 어때요? 내가 만약에 일이 있어서 바빴어요. 변명은 수만 가지 생겨요. 일을 안 하거나 참여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 그 사람은 본인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거리는 되게 많아요. 나 바빴어요. 일이 많았어요. 지금 뭐 때문에 그래요. 하는 말도 되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계속 변명을 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내 혼자 일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같이 팀으로 일하게 됐을 때 이 사람과 어떻게
이 일을 완성해 나갈 것이냐의 관리, 과정, 결과까지 함께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둘만 이 대화하는 걸 해봤는데 이 둘만 할 때도 이 대화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어려웠어요. 대부분 우리가 느끼는 그 소통의 문제들이요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굴 중심으로 대화한다? 누굴 중심으로 대화한다? 나를 중심으로 대화한다. 나를 중심으로 대화하더라도 왜곡과 오류는 생기고요. 타인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때요? 타인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학교를 갓 졸업을 하고 사회에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자기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경우도 많아요.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주장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상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자기 주장을 아예 안 하는 것도 문제죠. 중요한 건 정확한 상황 파악이 기본이 돼야 된다는 점이고요. 그 점 안에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발언을 해도 되는 상황인가 아닌 상황인가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이 상황에서 내가 알아야 되는 지식이 무엇인가, 환경이 무엇인가,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거시 환경에서부터 미시 환경까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역할을 한다면 어디까지 자기 주장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역할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보통 호구된다 그러죠. 호구. 직장생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일을 하든 개인적인 관계를 맺든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왜곡이 되거나 아니면 이것들이 의미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소통이란 이 말을 하는 언어만을 갖고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이 게임을 아주 간단하게 했지만 이 게임을 하는 중간에 말 자체로만 인지를 했어요? 그렇지 않죠? 옆에서 그거 아닌데 이런 것도 했었고요. 막 호흡이 거칠어져. 그쵸? 그거 아닌데 막 이런 호흡도 거칠어지고 막 손이 막 대려고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계속해서 경험했을 거예요. 그쵸? 아니면 손을 못 댄다고 하니까 어깨라든지 막 짚고 비언어적인 것도 되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할 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결국은 관계예요. 관계에서 되게 중요한 건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의도를 파악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되게 좀 요런 비슷한 걸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나를 뽑고 있어요. 알바를 뽑고 있는데 대학생들이 그 방학이 안 되니까 알바도 안 해요 지금. 근데 알바를 이렇게 뽑고 있는데 한 친구가 이력서를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메일로. 그러면서 이력서를 보내면서 본인의 이력서를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그 프로그램도 EXE 파일도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사 담당자들이 그걸 깔아서 친절하게 그 이력서를 볼까요? 봐요, 안 봐요? 볼 필요 없죠? 안 봅니다. 귀찮으면 일단 안 해요. 모든 것들은 귀찮으면 안 해요. 그래서 안 보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친절하게 상대방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기업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외부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안 깝니다. 그거 보내줬어요. 의도는 뭐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해줬어요. HWP 파일,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보내주세요. 의도는 뭐예요? 나 네 프로그램 깔기 싫다. 그쵸? 그리고 정확하게 한글 파일이나 워드 파일로 보내줘라. 그럼 그걸 보내주면 되죠? 아주 명확하게 끝나요. 근데요, 저한테 답이 왔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뭐 쓰시나요? 대꾸할 필요 있어요? 의도 파악을 못하는데 이런 친구 데려와서 일 시킨다고 일 잘하겠습니까? 못하겠죠?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명확하게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우리는 얘기를 할 때요, 표면상에 단어가 꼭 꽂혀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단어가 꽂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현상
그것만 갖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가 뭐예요? 가 되게 중요한 문제고요. 의도를 넘겨짚으면 안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의도를 넘겨짚을 수 있도록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을 해요. 중립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하기 싫다는 의미죠?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했을 때 나한테 돌아올 불이익이 있으면 정확하게 의사표현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얘기를 하다가 이거는 내가 yes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요, 절대 yes라고 대답 안 해요. 모호하게 대답해요.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도 그러니까 저는 주변에서 저한테 이런저런 제의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떤 친구가, 어떤 사람이 저거 보고 매니지먼트를 자기가 해주겠다고 하면서 계약 조건 막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하면 괜찮겠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괜찮네요. 그 괜찮네요가 무슨 의미예요? 그 계약 조건이 괜찮네요지 나 너랑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죠? 계약을 하려면 뭘 하면 돼요? 계약서 쓰면 돼요. 계약서에서 써가지고 조율할 게 얼마나 많은데 변호사한테 가가지고 체크도 해야 되고 말로 구두 계약하는 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괜찮네요 그랬더니 본인이 계약한 줄 알아요. 계약한 줄 알아요. 근데 한 일주일 지켜봤어요. 보통 그렇게 구두 계약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본인이 결과물을 내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호하게 대답한다는 건 할 의지가 없다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거나 아니면 의도 파악이 안 됐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요, 잘 보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 자체가 뭐예요? 고맥락 언어 문화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서양 언어 문화권은 저맥락 언어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맥락을 잘 파악을 해서 그 맥락을 파악한 이후에 대화를 이어가야 돼요. 근데 맥락을 모르고 앞뒤 전후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가 어렵죠. 근데 서양 문화권 같은 경우는 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쵸? 우리 머리 자르러 간다고 얘기하죠? 그쵸? 머리 자르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서양 문화권에서 머리 자르러 간다고 그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헤어컷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헤드컷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머리 자르러 간다고 얘기를 해요. 맥락 자체가 되게 모호하고요. 관용어구들이 너무나 많은